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나랏돈 3억으로 내 집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은 무주택자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파트를 좋아합니다. 자, 왜 아파트를 좋아할까요? 거주의 편리성 때문이죠. 주차나 관리나 조경이나 구조 등 모든 것이 한국 사람 마음에 쏙 들어가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파트를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아파트 외 거주 수단이 부족한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파트 쏠림을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아파트 외 대표적인 거주 수단인 빌라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의 대표적인 문제점 딱 두 가지 제시 들어볼게요. 첫 번째, 겹주차에 따른 불편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뒤에 차 한 대, 앞에 차 한 대 있다 보니까 이 차가 나가려면 앞에 있는 차를 빼줘야 되겠죠. 이것 때문에 이웃 간의 다툼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차 때문에 빌라 못 살고 아파트로 이사 가는 분들 많아요. 두 번째, 이게 빌라의 태생적인 문제인데 취약한 소음입니다. 이거는 빌라가 있는 지역의 네이버 지도거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는 도로가 있어요. 근데 뒤에 있는 동하고 딱 붙어 있죠. 그래서 뒤에 있는 동하고 창문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한쪽에서 여름에 TV를 크게 틀어놓으면 그 주변 빌라 사람들이 전부 다 잠을 못 자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와 아파트는 같은 주거수단이긴 하지만 전혀 다른 상품성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다른 주거수단의 오피스텔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얘는 상업지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1, 2인 가구를 위해 포커스를 맞춰져 있고 주변 환경도 그렇고 실제 면적도 1, 2인 가구만 살도록 대부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아파트 같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외하고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은 분명히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오피스텔의 가장 큰 문제점 바로 낮은 황금성입니다. 내가 이것을 취득했을 때 나중에 제때 팔 수 있는 자신감이 없는 게 오피스텔의 가장 큰 문제예요. 이건 빌라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나 오피스텔 모두 다 임대 수요만 있지 매매 수요는 거의 없다시피 한 겁니다. 하지만 아파트에 거주하기 힘든 가구들이 많아요. 모든 사람들이 돈을 잘 버는 건 아니거든요. 자, 예를 들어 결혼을 했습니다. 한 가구가. 근데 결혼 직후에 애가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또 출산하게 됩니다. 자, 부모님이 도와주실 여건이 안 돼요. 왜? 부모님도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이죠. 어쩔 수 없이 외벌이를 선택합니다. 자, 근데 애가 계속 태어나다 보니까 나가는 생활비가 만만치 않아요. 월 50만 원도 저축이 어렵더라. 신혼집 구할 때 자본금 1억이 있었는데 거기서 많이 늘지 않더라. 자, 이런 분들은 지금 3기 신도시에 뭐 6억, 7억 분양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조차도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위한 양질의 임대주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도움이 될 만한 건 거의 없다시피 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박근혜 정부부터 무엇이 생겼다? 행복주택이라는 게 생기면서 신혼부부한테 어떤 면적을 제공했다? 전용 36 타입을 공급했어요. 17평짜리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애 키우면서 살라고 제공했던 최악의 임대주택 정책이 나왔더라. 그래서 얘는 어때요? 계속해서 미달나면서 수요 못 찾고 공가로 남아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최악의 임대주택 정책이 꽤 오랜 기간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한테 직접 지시를 하면서 질 좋은 중형 면적의 공공임대를 제공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부가 그동안에 뭐 국민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 같이 다양한 종류로 나눠져 있던 임대주택을 하나로 합친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는 걸 선보이게 됩니다. 이게 2020년 10월 얘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생겼던 통합 임대주택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인지 먼저 중위소득 150% 이내여야 돼요. 4인 가구 월 859만 원 이하면은 자격이 되고요. 자산 요건은 3억 4,500만 원 이하, 전용 26타입부터 최대 84타입까지 공급되고요. 주변 시세 대비 35에서 90% 수준의 공급이 됩니다. 이제 전세 방식은 아니고 월세 방식으로 공급이 돼요. 참고로 이 임대료는 소득에 따라서 차등 적용된다고 합니다. 입주 기한은 최대 30년으로 현재 나와 있는 임대주택 중에서는 긴 편에 속해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남양주 왕숙 A12블럭이 통합 임대주택 사업으로 진행됐고 얼마 전에 설계 공모가 나왔습니다. 전체 836호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26타입은 164호, 36타입은 256호가 공급됩니다. 얘는 영구임대주택, 얘는 행복주택 면적이에요. 그리고 46타입은 250호가 공급됩니다.
46타입 정도 되어야 어린 자녀 한 명 정도 키울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54타입은 84호, 64타입은 50호, 74타입은 32호입니다. 아쉽게도 이제 초소형 면적이 중심이 많이 있긴 한데 그래도 그나마 중형 면적이 나온 게 통합 임대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뭐 46타입, 54타입 이런 것도 없이 전부 다 36타입 이하로 공급이 됐었죠. 통합 임대주택 앞으로 엄청난 양이 공급됩니다. 최근에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이 변경이 됐거든요. 자, 고양 창릉지구의 전체 계획 세대수는 35,588세대입니다. 근데 여기서 통합 임대주택이 얼마나 공급된다? 11,348호가 나옵니다. 전체 공급계획 세대수의 32%가 넘어요. 적지 않은 물량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비용입니다. 자, 한 기사 볼게요. 임대주택 더 지으라면서 돈은 안 주네.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겠습니까? LH에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자, 임대주택 한 채 건립당 3억 2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 대학원 교수님이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한 채 지을 때 정부 재정이 한 36% 들어가고 기금융자가 34%, LH에서 14%를 부담하고 입주자가 12%를 부담한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정부 재정이나 기금융자에서는요,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LH가 무려 1억 1천만 원 정도 부담하는 구조가 된다고 합니다.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전체 평균 면적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형 면적 같은 경우는 3억이 아니라 더 많은 비용, 3억 5천에서 4억까지의 비용이 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통합 임대주택에 입주를 하면서 뭐 전용 5구 타입이든 74 타입이든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온다? 여러분들이 정부 돈 3억으로 집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신축 아파트를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주변 시세대보다 한참 낮게. 근데 이게 임대주택 장점이 뭐냐면은 주변 시세 대비 약간 싼지 비싼지 모르겠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주변의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이 껑충 뛰어 올라가는데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갭이 굉장히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5년만 지나도 완전 이득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가족을 위한 집이 필요하다면은요, 통합 임대주택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에 관심을 놓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량도 넉넉하게 공급됩니다. 고양 창릉만 1만 호가 넘지 않습니까? 고양 창릉만 있습니까? 왕숙지구 있죠, 뭐 교산지구 있죠, 대장지구 있죠, 계양신도시 있죠, 또 시간제라면 광명 시흥지구 나오죠. 수만 호가 쏟아지게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저는 희망하신 분들 대부분 좋은 기회를 얻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언제부터 공급되고 입주하나요? 얘가 공공분양과 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까 설계 공모된 거 보여드렸죠. 그래서 빠르면 2026년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입주는 아마 2028년부터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민간 분양보다는 빠르게 진행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자, 얼마 전에 LH에서 법정 자본금을 50조에서 65조로 증액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게 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가 됐어요. 이한준 LH 사장은 이렇게 늘어난 자본금으로 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서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정도 규모의 임대 사업을 벌이게 된다면 아마 LH의 부채가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많은 분들이 야 3기 신도시 왜 이렇게 비싸게 분양을 해? 이런 임대주택 건립 비용 같은 것도 아무래도 좀 포함이 되다 보니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는 거 한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요약해드리겠습니다. 3, 4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이 지난 10년간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말부터 추진했던 통합 임대주택이 3기 신도시에서 대규모로 공급될 예정이고 지금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자, 통합 임대주택 한 채당 3억 원의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이 중에서 90%가 정부 예산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용 5구 타입 이상의 임대주택에 들어간다면 정부 예산 3억으로 내 집 마련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이득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통합 임대주택의 본격적인 공급은 2026년부터 시작될 것이고 입주는 2028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임대주택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이 통합 임대주택에 관심 많으신 분께 영상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